일단 이제 이 부분이 그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세법 개정안이 이제 7월 말에 발표가 나니까 아마 뭐 이 영상 올라올 시점에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만약에 이제 이처럼 이제 이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가 5 네. 억에서 이제 10 억으로 늘어난다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늦었어요. 네. 예, 한 2 년이나 3년 전에 이미 시행했어야 되는 걸 이제 와서 한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상속세 공제가 97 년부터 이 28년 동안 이 5억 원으로 변함없이 지금 그대로인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97 년도의 물가랑 지금 물가랑 뭐 거의 뭐 몇 배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상속 공제 한도는 여태까지 그대로였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래 상속세, 증여세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관심이 많아졌냐? 음. 이 부동산이 오르고 나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부동산은 이렇게 막 올라와서 2 배, 3배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공제 한도는 그대로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원래는 이게 상속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입견이 상속세 내면 야, 너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네. 불과 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냥 그 수도권에 집 한 채 있으면은 부모님이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는 거 상속받으면 네. 무조건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 공제 한도가 5 억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0억 원을 2배 이상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니라 상속세도 한도를 올렸으니까 네. 증여세도 한도를 올려야 돼요. 지금 증여세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이것도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것도 2014년부터 그대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제 한도들이 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네.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인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평범한 사람들도 이 걱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제 한도들은 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뭐 5년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좀 자주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뭐 제 전문 분야가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세법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지만 제가 토론에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물가 추이를 보면요. 네. 1985년부터 통계청에서 물가 지수를 추계해 왔거든요. 이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을까요? 한번 퀴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퀴즈 맞춰봐 주세요. 물가 지수가 물가 지수.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음, 있다면 몇 번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래요? IMF 때랑 네. 그다음에 그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저도요. 네. 그런 가설을 세우고 네. 이 데이터를 받아서 계산을 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한 번도 물가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 물가는 한 번도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어요. 물론 월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만큼 물가는 매년 올라왔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왜 국가의 어떤 행정 시스템들은 뭐 조세 정책도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참 의문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물가 연동제, 물가 네. 상승률 연동제를 또 도입하면 어떨까 네. 하는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다 만약에 그러면 역시 공제 한도도 2% 전년보다 증액하고 또 내년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다 네. 그럼 또 그 기존 연도보다 3% 증액하는 네. 그래서 유연하게 이 공제 한도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제도도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네, 상당히 좋은 그 그러세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증여세 상속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갖고 계신 질문이 자녀에게 네. 그 상속세 없이 네. 뭐 아니면 이제
살아계실 때 증여하는 건 증여니까 네.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네.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재산 한도가 네. 얼만큼 됩니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네네. 속 시원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이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일단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자녀가 이제 혼인이나 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네. 이때는 이제 혼인 출산 장려 차원에서 네. 1억 원을 또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자녀는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그 증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 얼마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해도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네.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여세가 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 한 가지 또 팁을 여기서 좀 드리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제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이제 작성을 하고 또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면은 또 이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미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 차용증이 이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은. 왜 왜 그러냐면은 당장에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면서 부모님의 이제 돈을 받아서 네. 내가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는 좋은데 반면에 이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예. 어느 정도는 부모님한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맞겠죠. 그럼 이 부모님한테 이자 지급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이자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소득이 발생하면 네. 뭘 내야 되죠? 소득세를 내야죠. 그렇죠. 이 소득세가 27.5%예요. 상당히 높죠. 이자 소득세가. 예. 네.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꾸준히 이자를 드리고 이제 그 이자를 받는 부모님이 나중에 이 기간이 좀 뭐 1년, 2년, 뭐 5년 이렇게 넘치다 보면은 뭐 이 이자 소득세가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럼 차라리 증여를 하고 말지.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차용증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2억 1,700만 원까지만 차용을 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2억 1,7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네. 우리가 이제 그 세법에서는 이 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4.6%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으면은 이 4.6%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런데 맞는데 다만 이 연간 이자 지급 금액이 이렇게 4.6%로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은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억 1,700만 원에 4.6%를 곱하면은 한 뭐 998만 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까지 차용을 한다는 것은 이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굳이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뭐 이자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걱정 전혀 없이 부모님에게 2억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두 가지 질문과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네. 토론이니까요. 네. 저는 또 경제학을 연구하는 네, 사람이니까 네, 네. 경제학적인 생각에서 아마 추정을 해보는 건데 이 세법상에 지정돼 있는 4.6%라는 이 네. 세율 기준도 네. 아마 1990년대에 정해진 네. 그 금리를 아직까지 준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지금 금리가 22년부터 24년까지는 시중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네.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또 낮은 금리 상황으로 뭐 완전히 낮은 금리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네. 중립금리를 현재로서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2에서 2.5%.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2에서 2.5%까지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하반기부터. 이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4.6%를 적용하고 있을 텐데 네. 이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생각도 또 한 가지 듭니다. 그냥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물가 연동제처럼 네. 금리 연동제를 적용해서 적정한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서 사실 괴리감이 크진 않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금리가 뭐 1%, 2% 이럴 때도 이 세법상 이 그렇죠. 이제 금전 대차 이자율이 4.6%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거 차용증 쓰고 차용을 했는데 우리가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이자율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개인 간 거래에서는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개인 간. 저도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 간 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자를 지급해 본 적은 없고 밥 한 번 얻어먹었거나 말거나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자 나는 우리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을 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상환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무이자로 이제 돈을 뭐 빌렸다 몇십억을 그럼 이것은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면 이자를 냈어야 되지만은 부모님한테 빌림으로 해서 이 이자 비용을 아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낀 이자 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무상으로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으면 사실 증여받은 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이것을 이제 실질과세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증여받은 효과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보여도 어쨌든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이 증여받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합리적으로 했네요. 그렇죠. 합리적입니다. 이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것만 좀 논하는 사람인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회비용 컨셉에서 정해진 세율 적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 주실 것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의 질문이시지만 상속세가 굳이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상속 공제 한도가 그 5억에서 10억으로 이제 상향이 된다면 또 이제 상속세 신고 대상 인원들이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토지를 그 상속 재산이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가격이 한 5억 정도 해요. 그럼 이거 굳이 신고하든 안 하든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올 거예요.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으로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토지를 5억 그 공시가격 5억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상속세가 안 나오고 신고를 해도 상속세가 안 나오고 그럼 굳이 뭐하러 상속세를 신고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속세만 생각하면 그렇고 나중에 이 토지를 자녀가 팔 거잖아요. 자녀가 팔 때 이 양도세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세법에서는 이 시가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어요. 공시가격. 근데 이 공시가격은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공시가격이 이제 실제 시가보다는 거의 뭐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공시가격으로 토지를 상속세를 이제 뭐 그렇게 그 공시가격인 토지를 신고를 안 하면은 당연히 이 토지 취득 가격은 공시가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10억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를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상속세 공제 한도가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으로 신고해도 어차피 안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이 취득 가격이 공시가격 5억이 아니라 감정가액 10억이 돼서 이 그 토지 양도세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상가나 토지를 상속 받으시면은
이 꼭 그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그 상속세를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양도세까지 고려했을 때 절세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편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세금 부담 좀 덜기 위해서 네. 좀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네. 증여나 상속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 편법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편법으로 하더라도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라고 네. 또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을 네. 하더라도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 네. 국세청은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다라고는 뭐 모르겠지만은 저는 99%는 잡아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이제 국세청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다른 정부 기관보다 좀 훨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이 이제 매년 또 이 그 전산에만 쏟는 비용이 뭐 수백억에서 뭐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네. 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국세청 본청 내에 그 빅데이터 팀도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그 포착을 하는 정보를 포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런 편법들은 다 국세청에서 잡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어떤 그림을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추적이 어려우니까, 네. 아니면 금이라든지. 그래서 그 금을 이제 금이든 이제 뭐 그림이든 이런 실물 자산을 네. 자녀한테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건 모르죠, 국세청도.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CCTV까지 다 뒤져볼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건 당연히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뭐 어떤 뭐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해도 못 잡아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에게 뭐 그림이든 금이든 아니면 현찰이든 이렇게 그 이제 증여세 상속세를 피해서 직접 이제 자녀가 물려받는 것까지는 국세청이 잡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그 자산을 이제 그 현물화해서 현금화해서 이 현금화한 것을 예금시켰을 때, 네. 아니면 이 현금을 사용했을 때, 네. 이때 이 이제 국세청 시스템의 거의 99% 이상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본인 뭐 금고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은 네. 추적이 어렵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팔거나 뭐 그렇게 해서 본인 예금에 이제 그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순간에 이제 바로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상속세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세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주택을 비과세로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실제 있을지, 네. 또 그 밖에도 어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절세와 편법은 다른 거니까 네. 그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